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 36분 비트코인 현재 1억 2,500만원대 어느정도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눌리기는 했지만 1억 2천만원대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직전에서 나름 V자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선 하나는 그래도 넘겨준 모습이거든요. 달러 차트로 좀 더 보시면 월요일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죠. 월요일에는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정도 내려가더라도 81K를 조금 지지해주는 구간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다가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반등세를 조금 어느 정도 좀 컨펌하기 위해서는 83.5를 좀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약반등 주고 한번 눌렸던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기고 나서 한 번 더 강하게 넘겨주면서 85.2K까지 지금 찍어주고 또 살짝 눌리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 눌리고는 있지만 또 지금 현재 4시간 봉으로는 또 양봉이 들어와주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시간봉으로도 지금 3시간째 양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일단은 요 자리가 또 84K 정도가 단기 바닥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올려주고 여기 저항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수렴 이후에 이제 상방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반등에 조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이제 최고점부터 쭉 찍고 쭉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절대로 이제 못 벗어나고 있죠. 위쪽으로 이제 탈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이 쭉 이제 하락 추세를 타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푹푹 이제 밑으로 이제 찍어댔는데, 지금 차트 흐름상 이제 밑으로 찍는 흐름보다는 이제 위로 한번 이제 찍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지금 왔어요. 이 삼각 수렴의 어떤 이제 하락으로의 추세 자체를 이제 한번 뚫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빼다가 다시 추세를 살려서 결국에는 21년도 더블탑 패턴, 그래서 이제 전고점까지 한번 또 돌파를 노리는 그런 패턴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만간 빠르면 오늘 밤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이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5시에 트럼프에 대한 이제 상호 관세 발표가 있고, 일단은 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할 건데,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상의 보편 관세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상호 관세를 검토는 했지만 세 번째 선택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20%보다 또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절충안이 시장에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관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부터 이 관세를 가지고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제 계속 두드려 맞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는 거고, 이 관세에 대한 얘기도 이제는 이렇게 상호 관세를 딱 제대로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효력 자체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세 우려를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나타내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키운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6월 달에 금리를 내릴 확률 현재 이제 64%까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7월에도 25bp를 또 추가로 인하할 확률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어요. 43%까지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 추세로 간다면 6, 7월에 금리 내리고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쯤에 한 번 더 내리는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론도 지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금리 인하라는 게 이 시장의 유동성을 또 공급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돈 푸는 장세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상호 관세,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관세 카드로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카드가 관세로는 이제 그 효력이 거의 다 다해간다. 그래서 4월 3일 내일 이제 밤이죠.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내일 새벽 5시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악재가 이제 없어지는 것 자체가 또 호재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 빔이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던 이 저항선을 이제 한번 뚫게 되는 빔이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9만 달러를 보는 건데, 이전에 고점 자리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쭉 찍어주고 9만은
이쯤은 가면은 뭐 9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오버슈팅 윗꼬리까지 합치면 9만2천 정도, 여기 정도 저항 자리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이제 찍고 또 조금 밀렸다가 밀리더라도 요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면 고점 높여놓은 만큼 저점 높여놓은 자리에서 바닥 어느 정도 잡히고 조금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뚫지 못한 저항을 한번 뚫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과연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지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럼 이제 빅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호 관세, 더 이상 트럼프도 관세 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는 더 이상 좀 안 먹힐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좋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어젯밤에 굉장히 또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 좀 빠지는 듯 하다가 그거를 V자로 말아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 개장을 했었죠. 어제 10시 반에 나스닥 개장하고 쭉 밀렸는데 그거를 그냥 수직으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도 힘의 세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정도 수직으로 일자 상승으로 이전에 이제 고점 자리까지 그냥 한 번에 뚫고 밀어 올렸다라는 거는 올라가려는 힘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시간봉 기준으로 봐도 아랫꼬리까지 달고 말아 올리면서 이제 쭉 위쪽으로 이제 발산을 해줬기 때문에 이 4시간봉 기준으로 이런 대형 아랫꼬리 캔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이 정도 자리에서부터 쭉 밀어 올린 정도의 이제 상승을 여기서부터 또 한번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고 이번에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기서부터 쭉 올려놓고 차트를 내리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내릴 때도 이전에 저점 자리 81.1K죠. 요 정도 자리를 좀 지켜줬어요. 여기 이탈 안 하고 여기서 좀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이제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됐어요. 바로 81290입니다. 요 81,290달러. 요 자리는 내려가더라도 조금 내려가더라도 지켜주면서 이제 올라가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제 다시 찍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고요. 하방 이탈 리스크가. 그 다음에 반등 준다 해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76K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방 포지션을 보더라도 81254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가격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자리 지금 지지를 받고 또 올리는 자리고 특히나 오늘 이제 상호관세 뭐 얘기하는 거에 따라 시장이 뭐 물론 하방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좀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추세 저항 한번 이제 뚫어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계절적으로 4월은 조금 유리한 달이에요. 통상 3월에 하락을 많이 했었다라고 한다면 4월은 좀 크게 반등한 그런 패턴이 또 많았고요. 통계적으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과거 2분기에는 연평균 2분기는 4, 5, 6월이죠. 4, 5, 6월 달에 연평균 20% 정도의 반등은 조금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패턴으로 봐도 이 월봉 패턴으로 봐도 더블탑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두 달 쭉 빼고 저점 확인하고 여기서도 쭉 빼고 저점 확인한 다음에 양봉 키고 지금 4월에 양봉 키게 되면 쭉 다시 이제 밀어 올리면서 고점 뭐 이제 11만 달러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패턴이 21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와 똑같은 패턴이 또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충분히 또 우리는 지금 자리는 이제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방으로 빠지더라도 81254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내려온다 해도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조금 더 노려볼 만한 구간 최소 여름이나 가을 시즌 정도까지는 조금 그래도 우상향 하는 그런 시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또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 92.5에도 저항이 있고 95K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크게 내렸다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준 이제 끝 지점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저항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뭐 이제 저항 나와도 이 안에서 또 저점을 잡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고점을 돌파하게 되고 아마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90K에서 95K 정도 사이를 우리는 지금 이제 롱을 친다라고 했을 때 손절 잡고 익절 라인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이제 항복을 했다, 비트코인은 25만 달러도 가능하다, 조금 과하게 예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이제 10만 9천 달러를 찍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12만에서 15만 정도를 좀 추가적인 이제 고점을 넘겼을 때 목표점으로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거기서 유동성이 겹쳐지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전략 자산으로서의 어떤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는 플랜, 거기다가 약간의 거품까지 끼게 됐을 때는 20만에서 25만 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격적인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적인 상승을 연말까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에는 일단은 유동성이 이제 시장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미국채 중심의 양적 완화를 재개를 할 수가 있고, 연준의 양적 긴축 축소만으로도 연간 약 2,400억 달러의 유동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유동성이 생긴다라는 거는 전체 실물 자산 가격의 이제 상승을 견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지금 실제 M2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은 그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장은 더 많은 유동성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런 것은 비트코인이나 위험자산의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과거에 이전에는 또 11만 달러 간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25만 달러까지도 조금 가격 밴드를 조금 높인 상황인데, 상당히 가격적인 예측을 또 잘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도 지금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다. 반등이 충분히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해줬고 이더리움도 나름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 깨는 듯 하면서 굉장한 이제 공포감을 심어주다가 그래도 또 저점은 안 깼어요. 이전에 이제 최저점 1754는 안 깨면서 이번에도 이제 1700대를 보기는 했지만 거기서 바로 또 1925달러까지 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전에 여기 고점 자리를 좀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눌림 좀 더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점 자리 2100달러 선에 조금 막힐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 막힐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매물대가 좀 쌓인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좀 막힌다 해도 그 다음에 이걸 뚫어냈을 때는 2400까지는 열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트럼프 빔 이제 고점 자리 2400, 여기서 이제 2500달러에 막혔는데 쭉 내려오면서 매물대가 좀 내려오겠죠. 그러면 2400 정도에서 여기 2100을 뚫어낸다라고 해도 2400 한번 막힐 수 있다. 다만 막히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먹어가면서 워낙 지금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낙폭의 어느 정도 뭐 3분의 1 정도는 지금 4000달러에서 지금 1700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의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아마 올해 안에는, 빠르면 이제 여름 전에는 어느 정도 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더리움도 2100달러에서 조금 막힐 수 있지만 그 다음에 2400 뚫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2800 정도까지는 조금 바라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저점 안 깨고 약간 이제 쌍바닥 느낌으로 반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반등이 여기서 이제 끝나냐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나오는 이 차트의 형태는 약간 이제 여기서 한번 힘 주고 눌렸다가 여기도 힘 줬다가 눌리고 그 다음에 또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조금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도 반등해준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 나스닥 움직임, 상호관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조금 그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도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나름 반등해주면서 여기 1766 요 자리부터 1928까지 쭉 올려준 요 반등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크게 큰 하락 이후에 여기서도 130% 반등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도 32%의 반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반등폭을 대입을 한다라고 해도 2400자리가 나오고 요 정도 반등폭을 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2800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빠르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2400 그 다음에 좀 눌렸다가 2800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2, 3분기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도 그렇게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의 반등 여력은, 그리고 이제 목표치로 했을 때 지금 이제 롱을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제 저점 손절 잡고 롱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목표치는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그랬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이더리움도 뭐 이번에 찍은 저점 1767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손절 잡고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저항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는 좀 익절을 해가면서 2800까지는 좀 끌고 가보는 전략도 중기 스윙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골파기가 형성됐을 경우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위쪽으로는 잘 가다가도 크게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괜히 이런 구간에서 익절 안 하다가 이제 조정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익절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W 그리면서 위로 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28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 2100, 2400의 저항은 조금 이런 식으로 아마 그리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번에 조금 나름 반등을 했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대추세, 이 대하락 추세를 뚫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트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같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펼쳐지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상호 관세 D-Day이기 때문에 이 관세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자리에서 나왔던 이런 강한 반등세를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위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좀 크게 세게 이제 아랫꼬리를 지금 82,500달러 요 정도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82,500을 손절을 잡고 요 자를 딱 손절을 잡고 이 위쪽으로 9만에서 92,000까지 단기적으로 이전에 고점 넘겨주면 조금 피로감이 쌓일 수 있겠죠. 근데 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진입한다면 요 정도 이제 손익비를 가지고 위쪽으로 92,000까지는 또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 상으로 한번 롱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알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캣 이너 독스월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주봉상으로도 지금 3주째 양봉이 들어오고 있고 바닥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충분히 지금도 이제 진입할 만하다. 다만 3.648 여기 저점은 손절을 잡아야 되고요. 요 정도 손절 잡고 위쪽으로 6에서 7원이죠. 달러 아닙니다. 6에서 7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추세를 지금 대추세를 이렇게 돌려나가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손절 잡고 추가적인 상방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오스도 간만에 조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오스도 요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1126은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하겠고 뭐 사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봉이나 월봉 패턴상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좀 바닥을 좀 이제 횡보했던 그런 코인입니다. 그 횡보하면서도 중간에 위쪽으로 찔러주는 그런 반등들은 조금 있었지만 올라갔다가도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패턴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저점 갱신하고 나서 그냥 고점 갱신까지도 해버리는 좀 강한 상승이 여기서 조금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 빔이 조금 중요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려오더라도 저점 갱신 안 하고 여기서 탁 받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750짜리 여기 3번 정도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750까지는 또 한번 찍고 내리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손절 짧게 잡으면 어차피 뭐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손절이긴 하지만 위쪽으로 1750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손익비가 괜찮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나름 저점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14729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단기로는 18,000원 지금 계속 저항받는 자리죠. 18,000원 찍고 그 다음에 한번 터졌을 때 22,000에서 24,000 정도는 찍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찍고 내리는 패턴도 조금 기대할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알트들도 지금 전부 다 바닥이긴 합니다. 이게 바닥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이 추세를 좀 돌려주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알트들도 전부 다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알트들은 시총도 많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코인 단기 30분봉 보시게 되면은 내려오다가 다시 방향 틀어서 위쪽으로 V자 반등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하지만 지금 내려가다가도 그거를 어느 지점에서 탁 끊고 다시 위로 말아 올리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빙이 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 강한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 세게 달고 단시간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많이 올린 캔들이
캔들이 당연히 힘이 좋은 거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한번 하방으로 털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는 캔들이죠. 여기서도 나왔고, 근데 이 비슷한 형태의 캔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이 내려온 지점이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뭐 빠르면 오늘 밤 추세 돌파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추세 돌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한 번도 여기서부터 올해 한 번도 1월부터 한 번도 못 뚫던 이 추세를 이제 뚫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뚫고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안착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가는, 이 안에서 흔들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흔들더라도 81254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아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이 차트가 어느 정도 95,000에서 10만 정도만 올라가게 돼도 여기서 힘 한 번만 주면 고점 돌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 시장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올려주게 되는 그 자리 95,000에서 10만 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 자체만 나와도 그 다음에 목적지는 신고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추세 자체를 돌리려고 하는 내려찍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변곡점에 좀 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비트도 비트지만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도 이더리움이 이번에 저점 갱신 안 하고 나름 반등해주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이전에도 이더리움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가 저점 갱신 안 합니다. 여기도 저점 갱신 안 했어요. 안 했을 때 한번 힘 주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빔이 터지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빔이 터질 수 있어요. 이 빔의 재료는 뭐냐? 지금 5월 이전에 이제 폴 애트킨스 SEC 위원장 취임하면서 이 이더리움 ETF, 현물 ETF에 대한 스테이킹 기능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더리움이 한번 상방으로 이런 식으로 쭉 쳐줄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일단은 ETF에 대한 좀 스테이킹 기능 추가거든요. 그리고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트럼프 일가에서 이제 월드 파이낸셜 리버티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도 이더리움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한번 위쪽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총 자체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특히나 이번에 1700대를 다시 찍으면서 수많은 고래들도 청산을 좀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털어냈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 자체도 지금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이더리움만 가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알트들도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4, 5, 6월 달에 좀 맞이할 수 있는 대반등의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힘든 구간이지만 지금이 바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좀 더 용기를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분석 해드리고, 어제나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도 계속 이제 롱 관점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롱이 이렇게 또 반등이 강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패턴 자체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는다, 그러면 이제 요 자리 잡는 거죠. 83900 잡고 여기 딛고 이제 상방 돌파까지 보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수 있으니까 요런 자리 딱 손절가 다 지금 잡아드리면서 롱 진입하고 있으니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차라리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뭐 50만원 100만원으로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손절 타이트하게 딱 잡고 차라리 고 레버리지를 쳤을 때 수익이 조금 상당히 많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최대한 좀 잘 맥점 자리 짚고 안전하게 손절가 목표가 세팅해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고, 이제 지루했던 횡보 하락장이 좀 끝나가는 그런 시기, 유동성이 좀 풀리려고 하는 시기, 6월 7월에는 금리를 사실상 거의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시장이 올라가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다. 4월달은 이제 계절적으로도 봄이 오고 있지만 이 투자 시장에도 충분히 봄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